안녕하세요. 박사과정 최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EEG 데이터를 이용하여 개인별 모터 핫스팟을 식별하는 알고리즘을 조금 더 어드밴스드해서 기존의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기반으로 unseen,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 없는 새로운 서브젝트의 EEG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의 핫스팟 위치를 레이블 정보 없이 오직 EEG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검출하는 알고리즘을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공부하게 된 크로스 서브젝트 EEG 분석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도메인 편차를 좁혀줄 수 있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 그 중에서도 딥러닝을 이용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유사 페이퍼를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메서드가 좀 많이 유사해서 각 페이퍼를 구분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서머리를 해서 딥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되 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페이퍼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뇌파 분석은 대체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해왔습니다. 이 경우 레이블드 된 데이터가 필요한데 데이터 레이블링 과정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작업으로 특히나 빅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딥러닝 기법에서의 이 레이블드 된 EEG의 데이터의 양은 항상 리미테이션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EEG는 이미지와 같은 다른 인풋 데이터들에 비해서 한 클래스 안에서도 P형자 간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이러한 개개인의 특성이 두드러지는 인터서브젝트 베리어빌리티는 생체 인증과 같은 분야에서는 그 두각을 드러낼 수 있지만 대체로 분류 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패턴 인식에서는 궁극적으로 제너럴한 모델을 만들어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트레이닝에 관여하지 않은 완전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에도 분류가 잘 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EEG가 가지는 인터서브젝트 베리어빌리티는 트레이닝 데이터에 기반해 만들어진 하이퍼플레인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잘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브젝트 간의 그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제안된 기법이 바로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입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면서 같이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고요. 도메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생소할 수 있겠지만 그냥 클래스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TV라는 도메인, 그러니까 TV라는 클래스, 머그라는 도메인, 머그라는 클래스. 그래서 source 도메인이라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머신러닝을 생각했을 때 그냥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 타겟 도메인은 테스트 데이터. 근데 저희가 기존에 하던 뭐 엠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처럼 뭐 일부 트라이얼이 테스트에 들어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 새로운 본 적 없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이미지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학습을 할 때는 이런 TV와 머그컵을 기준으로 학습을 했는데 테스트를 할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생뚱맞은 의자 그리고 좀 애매하긴 한데 컵의 이미지가 좀 다르죠. 이거는 뭐 실물 사진에 가깝고 이건 이미지에 가깝고 아무튼 요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앞쪽에 설명을 하면서 뭐 EEG의 인터서브젝트 베리어빌리티를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제안된 뭐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기법이 뇌파 데이터를 위해서 개발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미지 분야에서도 모든 클래스를 다 학습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트레인된 모델에 새로운 클래스가 오더라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댑티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법이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러한 기법이 이제 뇌파 데이터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오늘 주제가 뇌파 데이터에 적합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인데 그 중에서도 딥러닝을 이용한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이 최근에 들어서 새롭게 제안된 기법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알고리즘들이라서 다양한 메서드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클래시컬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딥러닝을 이용한 딥도메인 어댑테이션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 두 가지 메서드의 특징이 있는데 클래시컬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저희 머신러닝 하는 것처럼 특징을 직접 엔지니어가 추출해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머신러닝에서 특징 추출을 해서 모델의 인풋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 클래시컬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는 엔지니어가 이 도메인의 특징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피처를 뽑아내는 과정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엔지니어의 능력에 따라서 그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리미테이션이 존재하게 되고요. 딥도메인 어댑테이션의 경우에는 이제 딥러닝이 그 역할을 대체해 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줄어들게 되는데 이제 다만 현재까지는 이제 딥러닝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컴퓨터 비전이나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자연어 처리에 관한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예시들을 제가 써놓긴 했는데 각각의 알고리즘들에 대한 수식적인 내용을 이해하시기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일단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소스와 타겟 도메인 각각의 로우 이지 데이터를 CNN 모델에 넣어서 이지 스페시픽한 피처 맵을 추출하고 추출된 피처 맵을 이제 MMD와 CDFL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소스와 타겟 도메인 간의 갭을 줄여주는 이지 데이터에 특화된 딥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을 제안합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3개의 스텝으로 구분되며 하나하나의 스텝별로 살펴보자면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 CNN 레이어에서는 CNN 모델을 이용하여 로우 EEG에서 피처 맵을 추출하는데 이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쉘로우 모델처럼 EEG의 템포럴 인포메이션을 고려하여 EEG 스페시픽한 피처 맵을 추출해 줍니다. 이렇게 추출된 각 도메인의 피처 맵을 이용해서 도메인 간의 편차를 줄여주는 작업을 수행하는데요. 먼저 Maximum Mean Discrepancy라는 MMD 기법을 이용해서 소스와 타겟 도메인 간의 디스턴스를 구하는데 이름 그대로 각 도메인의 평균값을 구하고 이 평균값 간의 불일치 정도가 최대로 작아지도록 로스를 줄여가며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에 Center Based Discriminative Feature Learning이라는 CBFL 기법을 이용해서 각 클래스 내의 타겟 도메인이 소스 도메인의 센터에 응집되도록 학습해 클래스 내 편차를 줄여서 클래스 간 거리가 더 멀어지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전반적인 플로우는 CNN의 특징 추출, 그리고 MMD, CBFL의 로스를 모두 고려하여 옵티마이즈하는 방향으로 학습되었고 궁극적으로 타겟 도메인이 기존의 소스 도메인에 잘 적응될 수 있도록 학습되었습니다. 개발한 알고리즘을 검증하고자 두 가지 오픈 데이터셋을 사용했는데요. 하나는 투클래스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 총 5명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가능한 모든 순열 조합 총 20개의 컨디션에 대해서 테스트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4클래스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 총 9명의 데이터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셋과 페어하게 비교하기 위해 그 중에 5명을 랜덤 추출하여서 동일하게 20 컨디션에 대해서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투클래스 모터 이미저리 데이터를 이용한 결과입니다. 앞쪽에 태스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각각의 알파벳들은 각 피험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살표 앞쪽에 있는 거는 source subject, 뒤쪽에 있는 게 target subject. 그래서 총 20 컨디션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 결과이고요. 첫 번째 컨브넷은 그냥 단순히 CNN 모델만을 이용해서 도메인을 바꿨을 때의 성능을 나타내고요. 노란색으로 표기된 것은 앞쪽에 인트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래시컬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들을 이용한 결과, 초록색은 딥도메인 어댑테이션, 기존의 딥도메인 어댑테이션 결과를 알고리즘을 이용한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DDAN이라고 되어 있는 빨간색 부분이 본 논문에서 소개한 새로운
EEG에 스페시픽한 딥 도메인 어댑테이션 알고리즘을 이용한 결과입니다. 지금 까만색으로 볼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전체 컨디션들 중에 가장 베스트 애큐러시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모든 컨디션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사용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클래스 데이터를 이용을 했을 때에도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을 이용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분류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용한 알고리즘별 타겟 도메인의 클래스가 얼마나 잘 구분되는지를 2클래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비주얼리제이션을 했을 때 앞서 분류 성능과 매칭되게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이 클래스 간의 응집도가 가장 뛰어나고 육안으로 봤을 때도 구분이 가장 잘 되는 패턴을 띠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두 번째 페이퍼에서도 유사한 맥락으로 MMD를 이용해서 도메인 간 간격을 좁히는데 다만 앞서 CBFL 기법으로 클래스 간 간격을 키웠다면 여기서는 클래스 간 편차를 키워주기 위해 어댑티브 배치 노멀리제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코그니티브 태스크 데이터를 이용해 분류를 수행했습니다. 피처 추출에는 레즈넷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 결과 제한된 알고리즘이 기존 대비 전반적으로 높은 분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메소드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지 않고 앞서 소개된 연구보다 늦게 퍼블리케이션이 되기도 했고 또 압도적으로 제한된 알고리즘이 기존 알고리즘들보다 좋지는 않지만 코그니티브 태스크 기반의 EEG 데이터를 사용한 첫 사례이기에 레터 정도로 가볍게 보고된 문헌인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두 페이퍼에서는 EEG 스페시픽한 딥 도메인 어댑테이션 알고리즘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제 데이터에도 도메인 어댑테이션 기법을 여러 방법으로 적용해보고 있는데 똑같은 문제가 지금 이 논문에서도 나타나고 제 데이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결과에 보시면 특정 서브젝트와 잘 묶였을 때는 94%에 달하는 아주 훌륭한 분류 성능을 보이는 반면에 이 동일한 피험자가 또 다른 피험자랑 묶였을 때는 찬스 레벨을 겨우 넘는 59% 정도의 낮은 분류 성능을 보입니다. 또 다른 피험자랑 엮였을 때는 또 90몇 프로까지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떤 도메인을 가진 피험자와 엮이느냐에 따라서 분류 성능이 상당히 편차가 심한데요. 이 결국에는 이게 알고리즘이 어댑티브를 잘 해주는 게 아니라 우연히 도메인이 잘 맞는 피험자와 엮였을 때 이렇게 어댑테이션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계속 지우지 못하는데요. 이 빅데이터가 있다면 해결 가능한 문제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리미테이션으로 남을 것 같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무작정 어댑테이션을 하기보다는 이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상호간에 매칭이 잘 되는 도메인인가 아닌가를 알아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제 연구에서도 그게 잘 안 되고 있기도 하고 관련 문헌들을 조사해봐도 아직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해서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그 도메인 어댑테이션의 한계들이 아닌가. 그래서 어댑테이션이 잘 안 되는 연구들에서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예 다른 도메인, 그러니까 서브젝트가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복불복 패턴을 좀 보이긴 하는데 만약에 이걸 동일한 피험자에게서 측정된 서로 다른 날의 EEG 데이터에 해당 기법을 적용한다면 서브젝트가 다른 그러니까 다른 피험자에게 적용한 케이스보다는 좀 더 잘 피팅 되지 않을까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인 브레인 어센티케이션의 테스트 리테스트 스터디에 해당 기법을 적용한다면 그냥 단순히 그
데이 1 데이터로 트레이닝하고 데이 2 데이터로 테스트하는 것보다 이게 어댑티브 과정을 좀 거치게 되면 보다 더 잘 좋은 분류 성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EEG 기반의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관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전반적으로 좀 간단하게 서머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복잡한 수식이나 뭐 디스트리뷰션에 관한 개념들을 좀 많이 배제하기는 했는데 혹시 이제 들으시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